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를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니클로라는 회사를 가지고 우리 원가의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클로라는 매장은 여러분들이 의류회사는 잘 아실 텐데요. 일단 그 유니클로의 설립자가 그 야나이 회장인데, 자, 유니클로의 역사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클로는 그 일본 기업이죠. 1949년도에 이분이 이제 타다시 야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유니클로라는 회사고요. 자, 유니크 클로싱 웨어하우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모 회사의 자회사가 유니클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1997년도에 유니클로는 이제 SPA라는 걸 선언하게 됐는데요. SPA의 특징이 뭐냐면, 의류를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겸용하는 거죠. 원래는 의류의 제조업체 따로, 의류의 판매하는 회사 따로였는데 생산 및 판매를 모든 영업활동 과정을 한 회사가 모두 하겠다는 게 바로 SP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패스트푸드의 완전 시스템을 모방한 게 바로 SPA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타다시 야나이 회장은 옷을 바꾸고 상식을 바꾸고 세계를 바꾼다, 이런 모토로 SPA를 선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유니클로의 히트작 중에 대표적인 게 히트텍인데요. 일단 유니클로는 기능, 패션, 저렴한 가격,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고객이 구매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 특히 일본 경제 침체기 때 플리스 자켓을 5,000엔은 하던 거를 1,900엔 정도에 약 2,000엔이라고 보면 한 40% 가격에 공급했는데 문제는 기능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유니클로는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의류를 우리가 히트텍이라고 합니다.
히트텍은 2008년도에 처음 출시했는데 3년 후인 2011년도에 가서는 3억 장 정도가 팔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히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니클로와 같은 이런 기업, 자라나 뭐 이런 기업들의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SPA라고 하는데요. 자, SPA는 사실은 그 미국의 갭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게 1986년도에 처음 선보인 사업 모델이 바로 그 SPA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자사의 기획 브랜드를 직접 제조해서 유통까지 모두 하는 거를 SPA라고 해요. 그래서 의류 기획, 디자인, 제조, 유통, 판매까지를 모두 하는 게 바로 SPA라고 보시면 되는데, SPA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모든 활동을 자사가 직접 하니까 원가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격을 낮추고 문제는 또 재고 회전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의사결정을 그 모든 단계를 직접 하니까 의사결정도 빠르고 대표적인 기업이 자라랑 유니클로랑 H&M이 대표적인 SPA 그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니클로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 관리회계 분야 중에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원가의 흐름이라든가 원가를 분류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팅,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 과정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원가 그 업종을, 회사의 업종을 상기업하고 제조기업으로 좀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상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구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상기업의 그 경영활동이라는 건 구매 이후에 판매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고자산 이름도 상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미국 기업으로 봤을 때, 자, 전통적인 그 상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월마트죠. 월마트가 가장 큰 유통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월마트를 능가한 업체가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 처음에는 이제 전자책으로 그 출발한 기업인데, 현재는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일단 이런 그 대표적인 인터넷 회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기업의 특징은 자사 제품은 제조하지 않고 구입한 물건을 그대로 판매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이 기업의 어떤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하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재고액을 매입액을 더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기초에 100원이 있었고 900원을 매입했다면 그 총 1000원이 그 판매 가능한 금액인데 그중에 기말 금액이 300이라면 결국 700원어치를 팔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700원의 매출 원가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상기업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제조업. 자, 제조업은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하고 나서 생산이라는 과정이 꼭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라는 과정을 거치는 게 결국 제조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조기업은 원재료뿐만 아니라 노동력이라든가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생산 요소를 구입해서 결국 투입해서 제품이라는 어떤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판매하는 행위를 우리가 제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장이 바로 유니클로의 중국에 있는 공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단을 구입해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이런 설비 안에서 뭔가를 아까 매장에서 본 그런 의류를 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영위하는 업종을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제조기업은 사올 때 재고자산과 판매할 때 재고자산의 형태가 달라져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가 계산 관점에서 보면 그 재고자산을 3단계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유니클로 같은 경우 원단을 사올 거 아니에요. 그 원단을 우리는 원재료라고 하는 거죠. 원재료. 그래서 생산을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를 원재료라고 하고요. 지금 원단을 이렇게 가공 중인 상태를 제공품이라고 해요. 제공품. 그래서 생산 중인 재고자산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히트텍처럼 완성된 제품을 앞으로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니클로는 원단을 사왔다. 그럼 그 상태는 원재료예요. 그럼 원단을 잘라서 지금 가공을 하고 있다. 그럼 제공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돼서 판매할 수 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니까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기업은 상품이죠. 상품. 상품을 구매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상기업이고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입해서 그죠? 그 다음에 제공품으로 바꾼 다음에 제품까지 가는 과정이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의 흐름을 이해해야 원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조기업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의류를 팔았다면 그때 판매에서 나온 그 수익을 매출액이라고 하고요.